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저는 행정사 법령제도 이해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강의 순서는 행정사의 정의, 목표, 비전, 성공 비결 처음에 이렇게 이 항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가 뭐냐? 또 행사법 1조의 목적이 뭐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행정사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정사로서 성공할 수 있느냐? 여기에 관해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 주요 법령 그리고 행정기본법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정사가 업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역시 그동안 일기로 행정사 공직 경력으로 자격을 받고 서울 서초동의 법원 앞에 행정사 사무소를 차리고 있습니다. 행정사 업무를 직접 한 10여 년간 수행하다 보니까 주요 법령을 다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헌법부터 민법, 형법, 행정법, 행정기본법 종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국가의 법령이 여러분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총 5천여 국가 법령 중에 행정에 관한 법이 4,600여 가지가 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행정사가 해야 될 업무가 이렇게 많아요. 사실은 이 법에 해당된 업무가 모두가 다 우리 행정사가 해야 될 업무들입니다. 그러면 4,600여 가지의 행정에 관한 법을 총칙적 개념으로 종합한 기본법이 행정기본법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기본법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이러한 법령뿐만이 아니라 또 행정사법, 행정사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행정사 제도, 사실은 행정제도는 국가가 있는 한 행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삼국시대는 행정이 없었습니까? 고려시대는 행정이 없었습니까? 다 행정부서가 있었습니다. 조선조 행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로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발휘했던 것이 언제냐? 이러한 제도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행정사 법령, 과연 행정사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행정사로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행정사의 주요 법령을 알아야 행정사로서 업무 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정사 제도, 또 행정사법, 특히 행정절차법이라든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모든 행정에 관한 법을 또 알아야 우리가 행정사 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사법 1조의 목적을, 특히 국민의 편익을 달성하는데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종합적으로 첫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법령에 대해서, 국가 법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첫 시간, 둘째 시간 강의한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행정심판이라든가 또 이제 영업정지에 관한 문제, 인허가 문제, 행정사법 2조에 있는 여러 가지 업무상 모든 문제들, 국가 유공자 업무라든가
또 손실보상, 토지보상 문제, 사실조사 문제, 출입국 관리 업무 문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각 과목마다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강의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정사가 일을 하는 데는 종합적인 법률도 알아야 되지만 또 개별법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어떤 업무를 시작할 때 개별법적 차원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행정사 목표 정의, 또 선거공 피결, 주요 법령, 행정기본법, 행정제도와 행정사 법령, 또 행정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행정사에 대한 회의도 많이 갔습니다만은 상당히 자세를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자세에 대해서 좀 잘해달라고. 윤리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행정사는 이런 기본 자세를 가지고 국민에게 임해가야 됩니다. 국민의 편익을 위한 것이 행정사법 1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행정사, 국민 상담 컨설팅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 상담 컨설팅은 행정사법 2조 6항에 있는 상담에 관한 항목입니다. 국민 상담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컨설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나 변호사들까지도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 컨설팅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국제적인 용어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사의 비전과 목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정사법 1조에 보세요.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 실현하는 것이 행정사가 해야 될 목표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목적을 잘 실현할 때 우리는 효과적으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고 행정사로서 또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조 강조하면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아예 우리 머릿속에 새기고 행정사로서의 업무에 임해 가야 할 줄로 압니다. 저도 행정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민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가 좋으려면은 마틴 부버가 말하는 너와 나의 저서라는 책에서는 인간은 서로의 만남 속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과의 만남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만남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이렇게 누구와의 만남이 기쁨과 행복을 생각할 때 인간 관계도 좋아지고 서로가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 행정 발전, 행정사로서의 발전도 기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행복한 자리, 기쁨의 자리, 또 건강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강의도 들으세요.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한 번 웃으면 여자가 에어로빅을 5분 한 것 이상의 건강 효과가 있다고 그러죠. 웃을 때 기쁨으로 감격에 웃으면
암도 녹인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행정사를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 덕목 4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능, 지식, 기술, 자세.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하버드대학 교수 연구팀들이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 자세가 성공의 97%다. 지능, 지식,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자세가 나쁘면 성공할 수 없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자세, 하버드대학 연구팀들이 발표한 자세를 여러분들에게 더욱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정사 여러분 서로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또 저와 교수와 또 행사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공직자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고객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겠죠. 오늘 모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행정사로서 발전하길 바랍니다. 논어에 보면은 호지자 불여 낙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자가 즐거워하는 자보다 이제 낫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면서 여러분들이 일했다 하더라도 또 즐겁게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낙지자 불여 감지자 이렇게 얘기를, 제가 이것 만든 말입니다. 자, 즐겁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쁨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행정사 자격을 받고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로 해나가야 됩니다. 오직 감사로 한다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유명한 시인이죠. 청춘이라는 시에서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꿈 열정을 잃으면 늙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꿈과 열정을 잃으면 늙는데,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진 청춘이라 하더라도 꿈과 열정을 잃으면 7, 80, 90, 100세 노인과 같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100세 노인이라 하더라도, 7, 80세 노인이라 하더라도 꿈과 열정이 있으면은 젊은 청춘과 같다. 정말 이 시가 멋진 표현 같아요.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지금까지 저도 공직에서 또 교수로서, 교직에서 교수로, 또 정보화 시대 사이버 총장으로 지내면서 이렇게 꿈과 열정 잃지 않고 살다 보니까 항상 기쁘고 행복해요. 자, 여러분, 행정사는 우리가 행정의 정의, 또 행정사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행정이란 뭡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Public Administration 이렇게 부르고 있죠. Public Administration. 저는 이제 제가 사무관 서기관 시절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사무관급 이상 응시 자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봐서 합격해서 석사과정을 밟는데, 첫 시간에 교수가 들어와서 행정의 개념을 얘기하더라고요. Public Administration. Public은 공공성, 공익성을 의미하죠. 에드는 접두어지나 옵니다만 미니스트레이션, 미니스트리에서 유래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미니스트리, 이것은 장관 목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섬긴 봉사라는 의미도 있다. 목자도 양을 잘 보살펴 줘야 됩니다. 장관들도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일본에 제가 이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총무상하고 일본 행정사협회하고. 거기 가보니까 일본에서는 행정사를 가해 법률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총무상 초청으로, 행정사협회 초청으로 갔었는데, 가해 법률가니까 좀 거리 갖자 쓰다 보니까 좀 어떻게 거리에서 뭐 일하는 사람이가 좀 이런 마음이 좀 낮아 보이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낮은 개념이 아니고 국민과 거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행정사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본의 행정사들이, 행정사협회 회장단 또 총무성 관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행정사는 거리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직이다. 그게 정말 너무 우리 행정사법 목적도 국민 편익 위한, 그렇죠? 최고의 법률가다. 저는 그래서 우리 행정사는 국민 편익을 달성해주기 위한 행정에 관한 최고의 행정법률가다. 이러한 행정법률가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최고의 국민 편익을 위한 행정법률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사는 바로 3S 리더십을 발휘해 가야 됩니다. 셀프 리더, 내 자신 행정사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지식도 많이 쌓아가야 돼요. 그리고 국민을 섬기는, 서비스, 봉사하는 이런 자세가 돼야 돼. 슈퍼 리더로서의 화합하고 협력하는 행정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행정사는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 리더십도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행정사가 과연 행정의 개념이 행정학상 어떤 거냐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또 우리가 행정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다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정사님들, 관료 출신, 공직자 출신도 계시지만 또 시험 봐서 합격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십니다. 시험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이제 하나입니다. 행정사로서 한 식구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협력하고 사는 우리 행정사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사법 1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국민의 편익도 도모와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의 그 자격증 제도를 보니까요, 상당히 다양해요. 국가 전문 자격사로서는 행정사, 변호사, 경영제도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또 이제 건축사,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국가 전문 자격사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죠. 저도 처음 일했던 행정사 자격을 받을 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또 신청을 하니까 또 그게 공직자 경력증명서하고 함께 냈더니 그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국가 전문 자격사들이 뭘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앞으로 일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전문 자격사들하고도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어벽 침범도 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지내가야 된다 생각을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국가 전문 자격사가 있는가 하면은 또 민간 자격사가 있죠. 민간 자격은 국가 이외의 자가 관리 운영하는 자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상담사, 독서지도사, 또 요즘에는 개인정보관리사가 또 이제 있죠. 또 새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치가 됐습니다. 개인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행정사 일을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잘해줘야 돼요. 상대방 아는 정보를 우리가 함부로 흘려도 안 돼요. 요즘에는 잘못했다 그게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수 교육에서는 제가 이제 직업윤리하고 개인 합니다만 그 다음에 개인정보에 관한 과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사 분류를 한번 보시죠. 우리 행정사법 2조, 4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행정사 분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사. 일반 행정사는 보통 이제 우리가 공직자, 일반 공직자 출신들이죠. 제2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해서 이렇게 돼 있고, 또 뭐 회사 행정사는 회사에 관한 행정사, 그리고 법적 행정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행정사들은 제가 작년 말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42만 2,981명 이렇게 됐습니다. 금년 말 되면 또 올해 합격자가 나오니까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42만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2017년 8월 달에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일본의 개업 행정사가 46,205명이더라고요. 일본 인구가 1억 2,700만이었는데 여기에 대해 3,000명당 행정사가 1명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개업 행정사는 지금 약 한 8천여 명에서 약 1만여 명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구 대비해서 아직도 일본에 비하면은 부족하다. 일본의 46,205명에 비하면은 아직도 우리는 9,000명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인구 대비 3,000명당 1명꼴로 잡는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한국 개업 행정사는 그 인구 대비 3,000명당 1명꼴로 볼 때 약 9,000명 정도가 아직도 부족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개업 행정사가 뭐 많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제가 북한 행정을 또 연구를 해서 북한도 수차례 북한학자 대표로 한번 가봤습니다만 북한은 행정이 미흡해요. 조선노동당 정치 중심으로 정치의 서브 시스템 하위 체제로서 행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통일 시에 대비해서도 우리가 이런 비전도 가져야 된다.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행정사로서의 발전 방향도 연구할 필요가 있고 또 대비해 가야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남북 통일에 대비한 이런 행정도 연구해야 한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일본 행정사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도 보면은 행정사법 1조의 목적이 국민의 편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사 제도 발전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목적이 우리는 국민의 편익에 기여한다. 일본에서는 국민의 편리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일본에는 이미 법인제도가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도 이미 2017년 8월 달에 방문 당시에도 514개 회원 법인이 있었습니다. 법인제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때는 행정사 법인제도가 없었습니다. 합동사무소만 있었죠. 그런데 행정사법 개정으로 2021년 6월 10일부터 통합행정사회가 이제 1회로 되면서 법인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행정사 법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에 보면 행정서사회라고 그러더라고요. 행정서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명도 있어요. 그때 윤리강령에 사명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 뭐 일본어를 모르시더라도 일본은
한문을 알면 일본의 행정사의 그 의미도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요. 국민 생활 향상에 기여한다고 그랬잖아요. 국민 생활 향상. 그리고 이제 성실 의무, 신이 성실에 관한 의무, 공정, 성실해야 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의 민법 제2조에 따른 신의 성실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대동소이해요. 일본하고 저희 행정사회 윤리강령이나 또는 기타 모든 그런 목적, 비전 자체가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본의 행정사회를 보면서 저희들이 많이 연구해서 제가 국회에서도 이제 전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정부 조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새롭게 된 조직을 했습니다만 중앙행정부처의 어느 한 부처도 우리 행정사와 관련되지 않는 부처가 없습니다. 다 우리 행정사들이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감독관청은 행정안전부가 되고 있죠. 그러나 각 부서가 다 우리에게 관련된 업무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만 하더라도 국가보훈처를 알아야 됩니다. 국가보훈처. 그리고 이제 그 출입국만 하더라도 법무부의 외국인청 출입국관. 그렇죠? 그리고 뭐 각 부서에 법인 설립 인허가할 때 그 부서에 해당되는 건 그 부서에 가야 됩니다. 문화예술에 관한 건 문화예술관광, 문화예술 체육관광 문제, 또 보건복지에 관한 건 보건복지 문제, 또 인허가 문제는 각 부서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중앙부처도 알아야 되고 또 각 밑에 청 단위는 각 자격사들이 또 별도로 또 업무가 이렇게 적용이 되죠. 국세청 하면 세무사, 특허청 필지사, 그렇죠? 이렇게 이제 다 각각 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중앙부처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또 기초자치단체까지도 알아야 우리가 행정사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공공조직, 행정안책의 위임을 받은 공공기관까지도 우리가 행정사들의 관계된 그런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부서도 행정조직에 관한 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도 국가의 기본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이다. 행정법도 들었습니까? 행정에 관한 기본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이다. 그렇죠? 기본조직을 알아야 되고 작용은 국가 작용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행정에 관한 작용은 행정처분이라든가 국민의 기본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의 작용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다 알아야 행정사 업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부 조직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립니다만은 혹시 여기에 뭐 여러분 계신 부처를 제가 소개 안 했다 하더라도 여기 부처가 다 나온 부처가 다 우리 행정사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부서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줄로 압니다. 저는 뭐 각 부서에 뭐 환경부도 관계가 되더라고요. 환경분쟁위원회도 제가 관련해 봤습니다. 환경관계도 있고 뭐 노동관계, 기타 뭐 각 행정 뭐 식품관계, 농림축산관계 또 뭐 다 우리가 관계가 될 수가 있다. 기획재정 문제, 그죠? 또 교육에 관한 뭐 학교법인 설립 인허가 문제까지도 또 요청할 수가 많이 국민들이 또 상담해오고 요청도 제가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부 부처에 관한 것도 일단 기본 조직은 알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해서 오늘 소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공무원에 계신 분들은 다 중앙부처에도 계셔보시고 지방자치단체도 계셔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또 우리 시험 보고 오신 분들도 또 이런 조직을 아시고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서로 일을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이렇게 정부 부처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사 업무 수행할 때 주요 법률 연구를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행정기본법 물론이고 심지어는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판례, 그렇죠? 행정심판, 재결, 인용사례 이런 거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 법률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는 새롭게 제정된 법률도 알아야 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는 법령 해석 문제, 법률 문제, 대법원 판례 문제, 종합적으로 이런 법을 알아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행정에 관한 법이 4,600여 가지가 있다. 그렇죠? 5,000여 가지 법령 중에.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이 행정기본법으로 다시 통과됐다. 이런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 과목에도 민법 종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 민법의 개항, 행정절차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화, 촉진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행정사 실무법, 행정심판 사례, 비정사건 절차법 등이 공통 과목으로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런 법은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가의 기본법이라는 게 뭡니까? 국가의 기본법은 헌법이죠.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체제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인 동시에 최고의 법규입니다. 최고. 국가의 기본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법입니다. 그래서 헌법 총강에는 민주, 평화, 통일, 국민 행복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평화, 통일, 세계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평화, 통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행복 추구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 일하면서 국민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침범하는 행정처분은 안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국민 행복 추구권을, 헌법상 행복 추구권을 강조해서 행정심판에도 반드시 이겨낼 수가 있다. 인용문 재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헌법 1조, 4조, 5조, 10조, 또 행정사는 국민 편익, 행복, 또 이렇게 추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30조 2항 법정주의, 행정기본법에서도 법정주의는 강조하고 있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고 해서,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의 자유가 경시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을 제한할 수가 있다.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를 필요한 경우만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심판사나 쓰더라도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에 필요하지 않는데 제한됐다,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됐다 했을 때는 우리가 그걸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우리가 행정법, 기본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와 정부조직법은 꼭 알아야 된다. 지방자치법, 공공에 관한 법, 조직에 관한 법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해서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법률과 행정, 그러니까 행정사는 만물박사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종합적인 법률.
아까 보세요. 정부 부처만 하더라도 행정사는 얼마나 조직이 다양합니까? 저는 북한 행정을 전공하면서 제가 이제 북한학 법정대학 아래 교수로 가 있으면서 북한 행정 분야는 다양하니까 정치를 전공한 교수들은 정치 이념 중심으로 강의했는데 저는 행정을 강의하다 보니까 남북한의 교육 행정도 비교해야 되고 남북한의 경제 행정도 비교해야 되고 문화 예술 행정도 남북한 비교해야 되고 법률도 남북한 다 비교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이라는 게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헌법의 기본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기본 정신을 알고 또 이제 우리가 헌법 총강에 규정된 국민 행복 추구권 이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제가 이건 수차 강조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행정사로서 일할 때 열심히 국민 행복 추구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행정사로서의 훌륭한 행정사,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헌법에 있는 걸 우리가 강조하면서 절대로 정말 참 우리가 헌법을 항상 지키는, 잘 지키는, 어떤 법도 헌법에 어긋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위헌 소송도 값도 될 수가 있습니다. 헌법에 항상 적합하게 우리가 모든 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행정관청이 만약에 헌법에 위반된 행위를 해서 행정처분을 했을 때 그걸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걸 잘 지적해서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는 어느 면으로는 공직생활을 할 때는 정말 행정부서의 역할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공직자들이 잘못한 걸 우리가 잘 지적을 해서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공직자하고 나쁜 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공직자가 정말 법에 위반된 행정처분을 잘못했을 때 행정사로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는 민법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보세요. 민법이라는 게 사법이지만 행정법은 공법이거든요. 그런데 사법도 알아야 돼요. 특히 민법은 개인의 권리에 관한 법, 일반 사법이라고 그러죠. 또 실체법적 성격을 알고 있습니다. 소송법이 절차법이라면. 그런데 이제 민법상 법률행위를 알아야 또 행정법상 행정행위를 알 수가 있어요. 민법상 법률행위 개념이 뭡니까?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의 요소라고 했다. 민법의 의사표시가 중요해요. 의사표시가 서로의 의사표시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저는 행정심판서 하나 쓰더라도 민법상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민사상의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하면서 서로 의사표시를 해서 합치해서 계약도 했어요. 또 서로 잘 이루어졌어. 그런데 그게 잘못했다고 해서 엉뚱하게 그 불만을 가지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러나 본인의 의사표시가 분명한 것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녹취도 그런 거는 분명히 해놓은 게 있어야 됩니다. 증거로. 녹취록을 딱 제시하고 하면 반드시 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의사표시가 중요하다는 걸 항상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민법상 법률행위는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죠. 그런데 단독행위는 사실은 우리 행정사들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재단법인 설립 인허가 행위 같은 거 많이 여기가 들어옵니다. 저도 재단법인 설립 인허가 행위, 법인 설립 인허가도 많이 해줬습니다. 특히 통일재단, 평화통일에 관한 이런 것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단에 관한 법인 설립 인허가 문제,
이런 건 우리가 행정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독행위도 중요하고 또 계약도 중요하고 합동행위에는 또 뭐냐면 사단법인 설립 인허가 행위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행정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재단법인 설립 인허가 행위라든가 사단법인 설립 인허가 행위는 우리가 해야 될 업무 중에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행정사 해야 됩니다. 민법상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설립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가 해야 되지.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니까 인허가 업무니까. 그러나 상법상 영리법인,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런 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등기함으로써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는 우리가 법무사나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주식회사나 이런 거 세울 때는 그 회사의 어떤 법무팀들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되게 법인 설립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계약도 사실 우리가 많이 사법상 계약도 많이 써야 되지만 민법상 계약서도 우리가 써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공법상.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써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쓸 때 어떤 가서 집을 보여주거나 또 매매 가격을 서로 조정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됩니다. 중개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계약을 쓰는 거, 계약을 하는 거, 그렇죠?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여러분 개념을 그렇게 갖고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계약을 다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계약을 쓸 수는 있대. 다만 공인중개사법이나 다른 법에 위반되지 않게 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약은 반드시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로 합치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요즘엔 또 조합 설립에 관한 이런 또 그 행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이렇게 우리 행정사무가 다양하다 하는 것을 보고 업무 처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법인 설립 인허가 행위는 민법을 알아야만이 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법에 대한 설명. 그러나 민법이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민법 충칙 있고 또 물권법 있고 채권법 있고 친족 상속법까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려면 뭐 한 대학에서는 법과대학 이런 데서 뭐 한 2, 3년 배우죠. 민법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행정기본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기본법은 40개조 부칙 7조로 되어 있죠. 2021년 9월 24일 법률 17,979호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국가 행정에 관한 4,600여 가지 법을 하나로 기본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해서 잠깐 하겠는데 아주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